내 손 안에 라디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스마트폰으로 YTN 라디오를 언제 어디서나 듣고 무료로 사연도 남기고 중필 콘서트 티켓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시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검색창에 YTN 예스를 검색하시면 예쁜 마이크가 그려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가 보이실 겁니다. 설치를 누른 후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중필 티켓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모바일 앱 예스의 주인공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홍성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예, 먼저 케냐 쇼핑몰 테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테러로 지금까지 희생된 사람이 6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죠? 네,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일어난 쇼핑몰 테러로 지금까지 6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케냐 적십자사는 앞서 사망자가 69명이라고 밝혔지만 일부가 중복이 돼서 사고가 생겼다며 62명으로 정정했습니다. 또 실종자가 60명 가운데는 테러범들의 인질로 억류돼 있거나 아직 쇼핑몰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쇼핑몰에 있던 인질들이 모두 구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직 케냐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질 숫자와 추가 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는 케냐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 부보좌관이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네,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이란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북한과 비교했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 군축회담 성격의 회담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즈 부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한때 북미 시장을 주름잡던 휴대전화 업체 블랙베리,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해서 인기를 끌었었는데 결국 매각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이 블랙베리 휴대전화는 액정 밑에 이 컴퓨터 키보드와 같은 자판이 있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전화기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헐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해서 익숙해진 전화기입니다. 그만큼 북미 지역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휴대전화 업체였는데요. 이 아이폰과 갤럭시의 약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캐나다의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가 47억 달러, 이 우리 돈 약 5조 원에 매각됩니다. 블랙베리는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주당 9달러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때 업무용 스마트폰 1위 업체였던 블랙베리는 최근 시장 점유율이 급락한 데다가 올해 초 내놓은 새 스마트폰의 판매가 부진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기 기자였습니다.
아침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에 출근길 흐름이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도심 여의대로 영등포역 방면 서울교 위 4, 5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계속해서 송파대로 가락시장 조금 지난 지점 송파나들목 150m 못 간 지점 2차로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간의 추돌 사고로 이 부근도 서행하고 있고요. 또한 양천로는 가양사거리 조금 지난 지점 양천 향도역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입니다. 승용차는 부딪힌 사고 때문에 이 주변도 많이 혼잡하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각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빗길입니다. 서울 방면 과자 부근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부천부터 신월까지 4km 구간도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도 서인천 요금소부터 지금 서인천까지는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받고 보자. 사랑 YTN 예스로구나. 사랑이로구나 YTN 예스. 도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침나절부터 춘향이 말고 다른 데다 사랑 고백해도 되는 겁니까? 예스. 헐, 대박. 아니,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사랑 고백했다고. 세상 돌아가는 훤한 소식과 신나는 음악도 전해주고 가왕 조용필 티켓까지 준다는데 내 어찌 사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춘향아, 너도 함께하지 않으련?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 이거 제가 받을게요. 느낌 아니까. 지금 구글 스토어 YTN 예스 찾아보면 우리 용필이 오빠도 만날 수 있잖아.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사연 남겨주세요.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이 끝나기 전에 조용필 콘서트 티켓의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얼쑤 받아보자. 예, 구글의 예스. 이태수님 민방위 가면서 듣는다고 박진영님 친구 부친상 운전 중에 대진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927님은 또 근무 중에도 들을 수 있다고. 이건 좀 곤란하군요. 있다고 예스 대박이라고 또 적으셨습니다. 도종강님 또 매일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 다시 듣기 전문 보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끝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 마련해드리는 문화를 읽는 세상. 오늘 또 어김없이 하재근 문화평론가 실루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지드래곤 한류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드래곤이 음악 케이블 채널이 선정한 미국 음악 케이블 채널이 선정한 분야별 베스트 뉴 아티스트에 뽑혔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네. 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지드래곤이 뭐 미국에서도 예. 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유럽권에서도 시상식에서 뭐 이제 지드래곤이 소속된 팀인 빅뱅이 상을 받은 적도 있고 예. 굉장히 이제 서구권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 지드래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규 2집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랬죠.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지드래곤 신곡에 대해서 리뷰 기사를 낸 겁니다. 정말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게 정규 2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미국에서 뭐 영어로 노래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그냥 가요를 발표했을 뿐인데 뉴욕 타임스가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낸 거는 거의 아마 건국 이래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단순히 뭐 단신 기사도 아니고 예. 굉장히 자세하게 리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뭐 요번에 나온 신곡 삐딱하게는 장르 스타일의 선두주자로 어떠한 스타일도 소화가 가능하며 자신감 넘치고
위풍당당하게 권인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기자가 이렇게 썼으면 이것도 무슨 뭐 로비 받아서 홍보해 주려고 쓴 거 아니냐 이럴 텐데 뉴욕타임스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뭐 그리고 지드래곤은 음악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전진할 것이다. K-팝 세계적으로 앞으로 K-팝이라든가 지드래곤으로부터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뉴욕타임스가 썼다고 해서 정말 지드래곤이 미국권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했죠. 예. 그런데 저도 어제 이 지드래곤 최근 뉴스를 좀 알아보니까 이 집에서 이미 세 곡이 톱 10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톱 10이지만. 예, 그렇죠. 세 곡이 예. 근데 제목들이 저희들 세대로서는 좀 낯선 제목들이에요. 예. 네가 뭔데? 예. 블랙, 삐딱하게. 뭐 예. 쿠데타, 뭐 주로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조금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인 그런 정신을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지드래곤에 대한 관심이 새 앨범에 대한 관심이 뉴욕타임스 말고도 미국의 남성 잡지 콤플렉스라는 데에서는 예. 지드래곤 새 앨범 발매에 맞춰서 인터뷰를 4편에 걸쳐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국의 매거진 데이지드라는 데에서 예. 지드래곤의 이번에 신곡 중에 하나인 쿠데타 뮤직비디오를 이달의 뮤직비디오 탑 10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럽과 미국권 동시 서구권 전체에서 예. 지드래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에서는 또 지드래곤을 레이디 가가 같은 여성 뮤지션과 비교를 한다면서요? 예, 그게 참 특이한 건데 지드래곤은 남자인데 미국의 매체들이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레이디 가가 같은 여성 퍼포먼스형 뮤지션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남자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친 남성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그리고 지드래곤이 보여주는 양식이 이렇게 뭐 미국의 전통적인 락 음악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무대에서의 시각적인 퍼포먼스에 더 치중을 한 형식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여성 뮤지션하고 지드래곤을 더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뉴욕타임즈 같은 대신문에서 이 K-팝 특사라고까지 칭찬을 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관심이 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지드래곤을 포함한 빅뱅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굉장히 큰데, 빅뱅이 미국에서도 공연을 24,000석을 매진시키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24,000석을 매진을 했다고요? 그렇죠. 2번에 걸쳐서. 근데 왜 저희들 신문에 그런 게 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다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그리고 있었군요. 영국의 가디언지가 빅뱅의 공연을 평가하기를 저스틴 비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금 젊은 가수인데 저스틴 비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뭐 빅뱅의 2시간 공연은 영국 차트 탑 10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즐비했다. 이런 식으로 가디언지가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빅뱅 자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권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거고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이 보면 미국 음악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스타일하고 팝 스타일을 섞어서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스타일로 만든 건데 그렇죠. 이거 미국의 팝송 스타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리고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이렇게 군무 딱딱 이렇게 춤을 맞춰서 추는 그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굉장히 신기하고 낯설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빅뱅은 완전히 미국 스타일에 가까운 음악을 합니다. 음악도 미국 스타일에 가깝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무대 매너도 미국의 그런 자유분방한 스타일에 가깝고 그래서 이 서구권에서 빅뱅을 비롯해서 뭐 지드래곤이라든가 이런 이쪽 계열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빅뱅 멤버 중에 혹시 재미교포가 있죠? 재미교포가 있습니까? 누가 재미교포죠? 아니요, 글쎄요. 제가 그렇게 좀 들어갔다 제가 차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저스틴 비버 이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인데 그 친구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자기의 트위터에 내달 내한 공연을 하는데 싸이와 지드래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저스틴 비버가 내 친구인 싸이와
그 지드래곤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트위터에 글을 남겨서 우리나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빅뱅의 이런 세계적인 인기몰이에는 앞에 박재상 씨 사이의 공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싸이 씨가 인기를 얻은 루트하고 빅뱅이 서구권에서 점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루트하고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빅뱅은 빅뱅 나름대로 계속해서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었고 싸이 씨가 뜨기 전에 이미 빅뱅은 유럽권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도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빅뱅은 빅뱅 나름대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싸이의 후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거꾸로 빅뱅이라든가 이 YG 소속 아티스트들의 팬덤에 의해서 싸이 씨도 YG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싸이 씨가 세계에 홍보가 더 잘 됐다.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결국은 서로 끌어주는 그런. 지금은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형국이 되어서 우리 이 K-팝이 좀 더 이 세계의 관심권으로 더 나아서 주류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걸그룹 2NE1 또 서구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뱅과 2NE1의 공통점이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 키 큰 꽃미남, 꽃미녀 아이돌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미남 미녀 스타일보다 자기만의 개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스타일이 미국 팝음악에 더 가깝고 그리고 무대 매너가 우리나라식의 칼군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자유분방한 매너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빅뱅도 빅뱅이지만 2NE1에 대해서도 미국의 유명한 어떤 연예계 블로거가 2NE1의 동정을 계속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구권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죠. 예, 앞으로 2NE1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 12년 조사. 예, 2012년. 예, 2012년 조사죠. 예. 프랑스 한류 팬 선호도 2NE1 빅뱅 1위. 예, 남녀 그룹 부문에서 각각 여자는 2NE1이 1등하고 남자는 빅뱅 1등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한류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을 많이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국격이 좀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죠. 물론 대중문화뿐 아니고 앞으로 고급 문화도 이렇게 좀 돼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문학상 시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격이 올라가면 참 더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YG 소속 뮤지션들이 서구에서 특히 인기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획사가 SM이 있고 JYP가 있고 YG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한국적인 특이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기획사가 SM 쪽. 그리고 미국적인 색깔에 가깝지만 그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JYP와 YG가 미국적인 색깔의 SM보다 더 강한데 더 가까운데 그중에서도 YG가 가장 최신 트렌드를 잘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권 매체에서 나온 평가가 싸이는 우스꽝스럽지만 빅뱅은 최신 트렌드에 더 가까운 음악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그렇다고 해서 싸이 씨 음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YG가 가장 서구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팝음악 흐름에 가까운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YG 뮤지션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매너도 가장 서구인들의 스타일에 유사한 그런 매너를 보여주기 때문에 YG 계열에서 계속해서 지금 서구에서 지금 관심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지금 YG의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YG 주가 문제까지 나갑니까? 이 소녀시대에서 2NE1 시대로 또 싸이 시대에서 빅뱅의 시대로.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요. SM 계열 뮤지션들은 여전히 또 그렇죠.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빅뱅 계열은 특히 미국권에서 좀 특이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미권에서 그렇다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니까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저는 소녀시대에서 2NE1 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인기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의 관심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면 우리가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더 폭넓은 이제 한류의 인기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YG 소속 뮤지션들이 이 서구적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문화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이제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 아무리 연예인이고 무대에서 끼가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좀 이렇게 일탈된 행동을 안 하는 게 한국만의 문화고 이게 동양권에선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미국권에서는 사실 팝스타들이 굉장히 조금 문란한 생활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YG 소속 가수들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돌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과도하게 19금적인 옷을 입는다거나 무대에서 너무 야한 무대를 보여준다거나 뭐 이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가끔가다 과거에 한번 뭐 대마초 의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조금 이렇게 동방예의지국 같은 그런 도덕주의적 시각에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서 이게 한국의 청소년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죠.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그래도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리다가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를 울리는 세상 하직은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모바일 앱 예스로 많은 글들이 올라오네요. 우희탕님 모바일 앱 예스로 지드래곤은 사이의 후광 효과라고 적으셨습니다. 지순근님 홍안나님 홍안나님께서는 저를 좀 우중하시네요. 변호사님 사투리가 셉니다. 히히히. 최덕군님 모바일 앱 ES에서 주신 사연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가입하고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조용필 티켓 선물을 방송 끝무렵에 추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육지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식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3일 그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그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49.71포인트, 0.32% 떨어져서 15,401.38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S&P 500 지수는 0.47%, 나스닥 지수는 0.25% 내렸습니다. 그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산을 둘러싼 그 공화당 민주당과 갈등 심화 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 그리고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그 2014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 예산안을 부결시켜서 하원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당이 이달 말까지 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다수 연방정부기관이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 여기에 그 연방준비 그 제도이사회, 즉 그 연방은행의 그 멤버들의 엇갈린 발언이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월리엄 더들리 그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더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며 양적 완화 유지 결정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0월 회의에서 소규모 자산 매입 축소를 단행할 수 있다는 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과 대비되는 그 반대되는 발언입니다. 또 그 미국의 9월 대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52.8로 발표돼서 예상치 54.0을 밑돌았습니다. 예, 시장은 이렇게 내리는데 애플은 급등했죠? 네, 애플이 아이폰 5S와 아이폰 5C가 출시 첫 주에 4일 만에 9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5가 처음 나왔을 때의 판매량의 2배 수준인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4.97%나 치솟았습니다. 다만 애플은 그 비싼 5S와 저가품인 5C가 각각 얼마 팔렸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모두에서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정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구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박 대통령은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그 논란이 일고 있는 그 기초연금 지급 축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원래는 대선공장에서는 모든 노예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고 박 대통령이 했었는데, 현재 나오는 얘기는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70, 80%에게만 4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에 대한 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금이 안 거치는데 대통령이라고 정세 없이 퍼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진실에 직면할 이제 시간이 온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 빚은 현재 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죠? 예, 국채가 5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그 국가 채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집계됐습니다. 둘 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채 이자로 20조 3천억 원을 지금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 1인당으로 보면 40만 4천 원씩을 부담하게 되는 막장 규모입니다. 이 국가채무 500조 원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그 공적연금 충당 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부채들을 포함한다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공기업 부채만 포함해도 920조가 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유값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올린다 안 된다면서 당국과 밀고 당기던 우유값인데 당장 오늘부터 매일 우유가 200원 인상됩니다. 당연히 우유 관련 제품들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민들의 가게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우유값 인상에 반대하는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듣고 이어서 취재기자 연결해 우유값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 조만간 네. 우유업체들이 이 우유값을 200원에서 220원 가량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 지난달 초에 250원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낮아진 것 같아요. 한 30원에서 50원 정도요. 네.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우유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맞부딪힌 것이 원유 가격 연동제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런 생산자를 위해서 일종의 이러한 원유라든가 혹은 또 기타 환율 이런 것 등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거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법대로 106원이 인상이 됐으면은 그 부분만 소비자 가격에 얹으면 됐지. 결국은 제조 가공비, 그 다음에 또 유통업체의 유통 마진까지를 여기에다 플러스 시킴으로 인해서 소비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된 취지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가공 업체에서 자료를 좀 내라 이랬더니 실제적으로 그러한 출고가에 대한 걸 내는 걸 보면은 유가공비가 한 39원 20전. 그래서 저희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145원, 106원에다 39원 20전을 플러스 한 145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본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깨고 또 유통마진까지 반영을 시켜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유통마진까지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예, 그런데 언뜻 생각에 우유가 200원 오른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200원 인상이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유값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유는 기초식품입니다. 예.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식품의 영양 공급원으로서 이 가격의 등락이 많이 있음으로써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결정타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가공류, 치즈 케이크라든가 과자류 이런 거가 당연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서민의 장바구니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민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유제품들의 가격 인상 또 이제 줄줄이 이어질 것인데, 결국 그게 모두 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가격을 억누르기만 또 하면 안 되는 것이 시장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실은 이런 우유를 포함한 식품업체들이 원자료 가격이 오를 때는 아주 소비자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바로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절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품업체들이 이런 인상을 구실로 원재료가 올랐다든가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할 때는 뭔가 소비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좀 주고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은근슬쩍 결국은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원유 연동 가격제에다가 제품 가공비, 유통비까지를 얹어갖고 증가시키니까 그런 행위가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를 별개로 보자는 거죠. 예. 네. 당장 오늘부터 매일 유업이 우유값을 200원을 올렸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우유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 인상을 막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정부, 제조업체, 유통업체,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장들 전부 다 모여서 이제 연동제에 대한 기본 취지 이것이만 반영이 좀 돼야 된다. 그러나 이번 같이 이렇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연동제에다가 제조 가공비라든가 유통마진비까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이 행위를 갖다가 절대 좀 없애야 된다는 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요. 기존에 이런 관행대로 무조건적으로 가격 인상을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아주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거를 좀 깊이 새기도록 우리가 할 겁니다. 예, 큰 저항이라면 불매운동도 고려하시는 겁니까? 네네. 예, 이 정부가 우유값 인상에 대해서 시장 경제 원칙에 맡기겠다 하면서도 그동안에 이제 자제를 요청해 왔는데 이 정부 대응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 연동제의 제도를 갖다가 하는 당국이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원유 연동제에 대한 기본 취지를 정확하게 입지를 세워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제조 가공비라든가 혹은 또 예를 들어서 유통마진비를 갖다가 소비자 가격에다 전가시키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위에서는 철저하게 좀 그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해달라는 거고, 기재부에서는 우유는 기초식품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쌀만 먹고 뭐 야채만 먹고 했지만 이제는 우유가 기초식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초식품에 있어서의 그 마진은 좀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서 너무 등락폭이 심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아 회장이었습니다. 이 모바일 앱 예스로 박진영 님이 신탄진 톨게이트 차량 사고가 났다고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유값 인상 논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우유값 인상에 반발하는 소비자단체 입장은 들어봤는데, 예, 이번에는 우유값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SBS CNBC 유영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부분의 업체들이 200원 가량 가격을 올린다는 건데, 먼저 200원 인상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가격 인상분이 106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인데요. 지난 7월 말 이제 낙농진흥회라는 곳에서 임시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을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2.7%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94원에는 인건비와 물류비, 포장비 등 제조 가공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통업체 대리점 마진과 유업체들 마진입니다. 이번 우유값 인상 논란의 핵심 내관인 셈인데요. 예. 소비자단체들이 거품이 껴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지난달 초에는 이번 안보다도 한 50원 더 보태서 뭐 250원 정도 올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반발에 부딪혔는데, 네. 예, 이번에 또 200원에서 220원 정도 올리겠다. 이 우유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이렇게 강행하는 배경,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한 150원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초과해서 올리려 하는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익 문제 때문일 겁니다. 이제 예. 원유 가격은 이제 올려줬는데요. 낙농업가에. 근데 실제 제품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손실이 발생했고, 결국 그 한계 상황에 달았다는 건데요. 유업체들은 이제 가격을 제때 올리지 못해서 하루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제 하소연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른 게 지난달부터니까요. 업체별로 수백억 원 가까운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업체들 한 해 영업이익이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를 감안하면 이제 상당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번에 우유값이 200원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다면, 예, 원유값 오른 것을 감안하면 우유업자들보다는 오히려 유통업체가 더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제 누가 이익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유업체들을 대변하는 한국유가공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지난달 말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 제출한 우유값 인상분 자료로 대강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서울우유 인상분이 220원인데, 예. 원유 가격 인상분이 이제 106원, 이제 220원 중에 48%입니다. 나머지 유통마진이 이제 34%, 74.8원, 유업체 몫이 18% 정도였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유통업체들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근데 이제 해당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 대리점 마진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자기네들이 몫이 적은 데다 가격 협상 과정에서 자체 마진을 포기해 마진율이 줄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우유 가격이 오르면 별다른 대체제가 없는 유제품, 빵, 가공유 이런 이 제품들의 가격 인상에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 우유값 인상될 때 관련 제품들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그 지난 2011년인데요. 예. 잠시만요. 천천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아, 네네. 정확한 게 좋은 거니까요. 예. 네네. 2011년 가격이 원유 가격이 138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때 이제 시차를 두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일부 오른 제품이 좀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당시 바나나밭 우유 같은 가공 우유는 이제 8%, 유산균료는 10% 이상 값이 올랐고요. 요구르트 제품도 이제 10% 안팎 이제 인상이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서민들 이제 특히 유제품 소비가 많은 아이를 둔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 훨씬 더 부담이 큰 걸로 보인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서민들 물가 지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죠? 네, 우유가 이제 앞서 이제 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 소비재, 필수 소비재입니다. 예. 특히 이제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지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우유값이 오르면 연쇄 인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제 이른바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바로미터인 셈인데요. 통상적으로 원유값이 10% 정도 오르면 발효유는 9%, 커피 음료는 6%, 분유는 3%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이제 업계는 말하는데요. 예. 당장 이제 유제품 가격도 잇따라 오를 조짐인데 업체들은 이제 유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시기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가공우유나 유산균 제품, 치즈 제품 등은 10% 안팎 가격 인상을 확정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제빵업체들도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인상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 시간이 다 되는데 이 정부의 대응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체를 압박해서 인상을 막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소관부처인 농식품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제조업체 대신 유통업체를 우회적으로 압박해서 가격 인상을 막은 건데요. 이른바 갑 유통업체를 통해서 유업체를 통제한 셈인데 이를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상 철회가 아닌 인상 보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관치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억누르기보다는 새로운 물가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격 인상을 억누른다고 해서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유영묵 기자였습니다. 오늘 정치 쟁점에서 문화 이슈, 소비자 경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모바일 앱 예스의 전문 보기 다시 듣기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고 사인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뽑았습니다. 자고 종씨입니다. 전흥수님에게 조용필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9월 30일까지 계속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오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규정이 개정됩니다. 돈 때문에 F-15 SA가 결정된다면 2055년에도 1970년에 개발한 전투기가 우리 주력기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